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오겠죠. 정산 주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구매 결정 이후에 약 2, 3일 후에 돈이 들어옵니다. 구매 결정을 안 누른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겠지만 오늘 팔고 나서요. 늦어도 보통 한 일주일 안에는 오늘 제가 판매한 금액이 돌아와요. 또는 PC 사러 가죠. KCP 같은 것들을 통하면 이렇게 보면 주에 한 번씩 오늘 팔았더라도 다음 주 이렇게 결제 요일이 딱 있어요. 그런 요일 날 돈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돈이 딱 들어와요. 그럼 또 할만하겠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나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에다가 한다? 그런 건 아닌데요. 굳이 온라인에 하는데 돈 많이 들이지 말고 하자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했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패션가들은 보통 포토샵이나 일러를 다들 많이 만져요.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옷도 잘 입고요. 사진도 잘 찍어요. 제가 여태까지 짚어온 모든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로 만약에 옷을 구매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를 하면 일단 제 돈은 든 건 없어요. 굳이 친구나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장사를 잘 했어요. 개인 판매자도요. 사업자는 아니지만 연에 한 번 신고는 해야 돼요. 저 이만큼 벌었어요. 이만큼 썼고요. 세금 낼게요. 하고 신고는 해야 돼요. 세금 신고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개인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는 세금 계산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연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로 혼자서 스마트 스토어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직장에서도 돈을 벌었고 여기서도 돈을 벌었으니까 제 종합적인 돈벌이는 어땠습니다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좀 세금 신고는 좀 까다롭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판매자도 신고하셔야 돼요. 간이 가세자도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가세자도 물론 신고를 할 거고요. 신고가 좀 간소해요. 나중에 신고가 제일 불편해져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가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볼 건데요. 어쨌든 연에 한 번 내지 연에 한 3번 정도를 세금 신고를 하겠구나 하게 되는데 제일 큰 거는요. 나중에 사업자를 내실 때요. 간이 과세자로 낼 것이냐 일반 과세자로 낼 것이냐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굳이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 개인 판매자로 한번 팔아보다가요. 괜찮네 하고는 간이 과세자로 바꾸고요.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일반 과세자로 바꾸고요. 직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럴 때 법인으로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무슨 사업자를 할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 잘못됐을 때, 망했을 때 물르기가 좋아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장사하다가 잘 안 되면 손 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귀찮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물건을 사면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제가 이걸 11,000원에 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11,000원을 냈지만 이 안에 1,000원은 나라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부가세라는 걸. 저하고 상관없는 돈인 거죠. 일반적인 직장인이거나 프리랜서거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가 이걸 11,000원 주고 사도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일반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이걸 11,000원 주고 샀잖아요.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그 1,000원을 돌려줍니다. 제가 11,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1,000원은 돌려줘요. 제가 소비한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저 개인적인 소비 말고요. 제 회사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소비에 10%를 돌려받습니다. 모아보세요. 생각보다 커요. 혹시 한 4천만 원 벌었다고 칠게요. 그럼 대략 400만 원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해외에서는요.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사업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그냥 팁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를 안 내시면 다 필요 없어요. 대신 사업자를 낸다면 요거 3개는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통신판매업이라고요. 인터넷에서 물건 팔게요 라고 통신판매업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에스크로 확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 3개 서류는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루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필요해요 하고 아침부터 다니면 한 점심 무렵쯤 되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무엇을 할 건가요? 부터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간 후에 1년 후에 세금까지 다 냈어요. 한 해가 다 잘 지났습니다. 부가세도 냈고요. 종합소득세도 냈고 세금을 다 냈어요. 다 냈는데 장사가
괜찮아요.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면 확장이 시작이 되겠죠.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시작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만 입점을 했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확장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쇼핑몰에 저희 상품을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입점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 좋아요. 여러 군데서 팔리니까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루에 10개 팔던 제품을 각 스토어에서 2개씩만 팔아줘도 갑자기 매출이 확 뛰겠죠. 대신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생겨요. 자,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근해서 원래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서 오늘은 주문이 몇 개가 있었나 하고 들어가 보면 몇 개가 있구나 하고 싸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만큼 확장을 했어요 하고 출근을 했다고 칩시다. 아침마다 가서 뭘 해야 되나요? 각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서 주문이 뭐가 있었나, 요청사항이 뭐가 있었나, 이 안에 다 들어가 보는 것도 엄청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확장해서 좋긴 한데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점포가 잘 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왜 2호점, 3호점 막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죠. 돈도 많이 벌릴 것 같고. 근데 그런 여러 호점을 관리를 하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그런 관리하는 방법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건 샵링커라는 프로그램인데 샵링커 말고도 이런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주문 취합을 한 번에 몰아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하나에 모든 샵에 있는 상품 주문을 주문 수집 누르면 저희가 등록해 놓은 모든 샵에 있는 제품들이 그대로 한 자리에서 주문이 취합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손님이 몇 개를 샀습니다라고 다 모아줘요. 되게 편하겠죠. 반대로 더 편한 게 있어요. 상품 등록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소위 노가다예요. 여기서 상품 등록 하나 했어요. 확장했잖아요. 여기 하나씩 다 하려면 일일이 다 들어가서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힘들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샵링커는 들어오는 것도 한 번에 되지만 나가는 것 또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샵링커에서 상품 등록 누르면 하나의 상품이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에 동시에 일괄적으로 상품 등록이 됩니다. 노출이 다 된다는 거죠. 편하겠죠. 돈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못 써요. 스마트 스토어 잘 하시다가 나중에 확장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걸 팔아볼까요? 하고 한 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걸 온라인 커머스의 시작과 한 1년 정도까지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쇼핑몰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에 가서 적어도 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로드맵을 그리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시기에 되게 편할 거예요. 또 하나, 주변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온라인 샵을 오픈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슬로건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단순히 상품만 팔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함께 하는 그런 상품을 판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